안녕하세요. 고인고 통합과학을 맡은 홍남정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과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이후에는 인사, 과고, 영재 입시를 위한 과학들을 담당을 하면서 중학교부터 고교 이상의 과학들까지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계성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꿰고 있는 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고인고 과학의 전반적인 로드맵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1, 2,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을 1, 2학기에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1학기와 2학기의 출판사가 다릅니다. 고인고는 교과서의 반영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각각의 출판사별 특징 꼭 잡으셔야지만 됩니다. 2학년 때에는 집중이 수제가 되면서 원래 2학년 1년 동안에 배우던 물리학 1, 2, 물리학 1, 화학 1, 지구과학 1, 생물 1이라는 이 과목들을 2학년 1학기 때 반년 만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목 중 3개를 선택하셔야지만 되는데요. 2학기 때에는 원래 3학년 때 배우던 물2, 화2, 생2, 지2라는 이 과목들이 2개로 쪼개져서 그중에서 절반을 2학기 때 다루게 됩니다. 근데 고인고에서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반드시 1학기 때와 연계되는 2학기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물리학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를 들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학교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의 세계 대신에 물질과 에너지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행성 우주과학 대신에 지구 시스템과학을 먼저 배우는데 고인고 같은 경우는 이 과목들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인고 대상반으로 들어가서 배우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난이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고3 1학기에는 저 4가지 과목들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급 물화생지라는 이 자사고만의 과목들 중에서 다시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배우는 그 물화생지 실험 중에서는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1학기 때와 연계되는 실험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인고 통합과학의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입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다행히도 약간 등급을 나누기가 쉬워지게 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쉬운 수준의 문제들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선행 수준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행 수준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배제가 되었고요. 통합과학 내에서 난이도 높이는 편으로 유형을 변형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주변의 학교들보다는 당연히 높다라는 점 유념하시고요.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서 본다면 1학기에는 아예 선행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제 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통합과학 내에서 끌어올리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중간 시기에 체감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높았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보다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1학기를 예로 들면 1학기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다른 학교들은 그 통합과학 1의 반 정도 혹은 그것보다 덜 배우는 학교들이 많다면 고인고의 경우에는 3분의 2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말 때는 누적 테스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느낀 학생들이 많았고요. 왜냐면 중학교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더 많은 범위를 다루시기 때문이죠. 2학기도 마찬가지로 기말 때 누적 테스트를 쳤지만 중간고사 때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대신 기말 때 문제 난이도를 엄청나게 높이셔서 이걸 가지고 등급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물리와 생물이 다소 난이도가 높았다면 2학기 때는 화학이 정말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과학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자료는 23년 고3 직원 학력평가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자료는 23년 고인고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고3 수준의 문제를 그 해 문제를 그대로 고인고 중간고사에 출제를 하시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료들로 출제를 하셨었어요. 재작년까지는요. 근데 작년만은 달랐습니다. 작년은 지구과학이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실 때가 되시면서 조금 문제를 쉽게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선생님이 바뀌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 선생님이 내려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내시던 선생님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지구과학이 좀 쉽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쉽게 나오는데도 조금 범위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루던 것들보다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파트가 지구과학이라면 보인고는 정말 특징적으로 지구과학의 난이도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난이도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고, 특히 저런 식으로 고3 그리고 고2 학력평가, 모의평가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2, 고3용 자료들을 꼭 갖다가 변형해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의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보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정말 필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필기와 교과서 내용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지만 되고, 그 지구과학 파트의 경우에 통합과학 수준과 고1 수준에서 그 다루는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에서의 차이는 무조건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교과서에 맞춰서 학습을 하셔야지만 돼요. 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까지는 이전에 선행들을 정말 많이 냈던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거의 계산 문제들로만 출제를 하셨던 게 물리 파트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개념과 비교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개념 그리고 단순한 비교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물리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리고 정확한 그래프 해석법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는 상대적인 물체 운동 같은 유형들을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물리 선생님이 부교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부교재 변형 문제 정말 많이 출제하셨기 때문에 부교재 정말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양하게 변형해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2학기 파트의 경우는 물리 파트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필기들 위주로 많이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설명하시는지 그 필기를 꼭 받아 적으셔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로 화학입니다. 화학은 원래도 계산이 정말 많던 파트입니다. 근데 1, 2학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1학기의 경우에는 계산이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넣어 놓으시면서 그걸 가지고 시간들을 많이 끌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화학을 이용해서 난이도를 조절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는 정말 말 그대로 계산을 정말 높은 수준의 난이도로 넣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문제가 지금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작년의 수능 특강입니다. 고3 수준의 3점짜리 문제라는 뜻이겠죠. 이 문제들을 변형해서 아주 멋지게 변형한 수준의 문제들을 2학기 기말고사 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계산 문제로 연습을 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전에까지도 화학 파트의 경우 계속해서 이런 선행 수준의 계산들이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화학 파트는 고난도 유형으로 문제를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리 파트의 경우에도 2학기 때 이렇게 화학 파트가 선행 수준의 문제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 물리 파트도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 유형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고2 모평 그리고 수능 특강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지만 되고요. 화학 선생님이 수업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문제 그냥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주시면 그 주옥 같은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문제들 꼭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마지막 생명과학입니다. 고인고 학생들이 정말 의외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양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 정말 꼼꼼하게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암기를 정말 세세하게 해야지만 되거든요. 나 암기에 자신 있다는 친구들도 생물 파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생투, 그러니까 고3 수준의 설명까지 다 포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필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행 내용까지 설명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출제 안 하겠다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더욱 필기를 해놓으셔야지만 되겠죠. 네, 그래서 암기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고2, 3 모평 이 부분 꼭 자료들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의 기초 그리고 과학과 미래사회화는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포함된 내용들이죠. 여기도 당연히 필기가 중요합니다.
이 필기의 경우 특히 2학기 파트가 더 많이 중요하고요. 왜냐면 2학기 파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예시 위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설명하신 것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정말 2학기는 정말 열심히 들으세요. 필기 정말 꼼꼼히 하셔야지만 되고요. 1학기 때는 그것보다는 필기의 중요도가 약하지만 여전히 필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1학기 때 나오는 부분, 과학의 기초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보잉고에서 그 난이도를 조절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료 해석형 문제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 보는 자료 혹은 지문들을 길게 준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유형들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래프라든지 데이터라는 걸 분석할 수 있도록 조금 다양화된 문제들에 대비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다양한 자료를 보다 보면 그에 대한 시각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유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다른 학교들은 약간 평이한 시중교재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이 변형해서 어렵게 내시는 편이라면 보잉고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일단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해석형 저걸로 난이도 조절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화학과 생물을 융합한 이런 통합과학의 취지에 맞는 선생님들이 함께 출제하시는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 둘 다 바로 작년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유형들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조건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도 나오고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유형까지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처음 보는 것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유형들을 보는 시각을 길러 놓으셔야지만 시험에 시간 내에 잘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문제라도 조심하자. 함정형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최다 오답 문제였는데요. 되게 단순해 보이죠? 문제 속에 항상 있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일반화된 식들을 적용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수행평가에서 다뤘던 실험을 기반으로 거기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선생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행평가까지도 귀담아 들으셔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니은 선지가 문제였어요. 전자는 미음의 네모에서 세모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네모는 이 X의 이온이거든요. 근데 이 X의 이온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X 자체에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물질만 원소만 같다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버려서 맞다라고 동그라미 치는 바람에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꼼꼼한 풀이가 필요하다. 정말 지문 하나하나를 뜯어보셔야지만 돼요. 문제 정말 잘 변형하십니다. 네, 그리고 서술형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요. 서술형 난이도를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높여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서술형의 채점 기준이 까다롭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대충 알기는 하는데 그 핵심 단어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다시 재평가를 하신 후 다시 감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용어들을 다 쓸 수 있도록 자꾸만 손으로 써보고 말로 연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말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단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말로 연습하시고 말로 제가 질문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잉고는 안 그래도 문제수가 많은데 서술형 문항도 많다 보니까 답안지를 쓰는데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푸시고 빠르게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답형 1번에서 보통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출제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답형에서 당황을 하고 서술형에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을 나중에 푸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단답형 1번에서 어렵더라도 원래 그런 것이다 이해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잉고 통합과학의 성적 상승을 위한 핵심 비법은 결국 유형과 그리고 수준의 다양화입니다. 정말 다양한 유형, 그리고 다양한 자료, 다양한 분석형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지만 그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도 문제들도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평이한 수준의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 출제 포인트가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를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함정형 문제도 잘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난이도 낮은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함정형 문제에 걸리게 되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소홀하게 하면 변형 문제들을 다룰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보인고 통합과학이 까다로운데 홍남정 선생님과 함께 할 이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결과로 설명드릴게요. 작년 25년 수강생 중 31%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점이던 친구, 50점이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다음 단계 70점으로 올라갔고요. 70점이던 친구 결과적으로 1등급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누구든지 끌어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 하면 된다라는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과학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득점 전략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테스트와 과제의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놓았습니다. 일단 암기 테스트와 주관 테스트, 실전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암기 테스트도 빈칸을 채워놓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OX형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뤄봐야 할 모든 것들 다 다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고요. 실전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고2, 고3 수준의 문제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선행 수준의 개념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고2, 고3 수준에 있는 모2, 고3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통합과학 내용에 맞게 변형한 문제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뤄봤던 자료들을 가지고 제대로 복습을 해왔는지를 점검을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문제를 두 유형씩은 넣어가지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 없이 1번, 2번, 1번의 기억 이런 거 없이 그느드로 해서 모두 고르시오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악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함정형 문제 정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정말 주의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긴장감 길러드립니다. 두 번째, 클리닉이 정말 꼼꼼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리닉을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리닉 보고 저에게 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30점대 친구, 50점대 친구 이런 친구들은 클리닉으로 효과 본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끌고 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 정말 될 때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별에 맞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제가 추가 자료를 계속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클리닉에 필참하지 않는 친구들도 반드시 테스트를 치고 나면 실력이 향상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치고 나면 이런 오답 자료를 필수로 풀어야지만 하원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에 필참해야 되는 친구들은 모든 문제를 풀어야지만 되고요. 클리닉에 필참하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점수 미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틀린 문제는 모두 오답을 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되어서 정확하게 실력 향상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유형 문제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야지만 하원하실 수 있고 제대로 실력 높여드립니다. 네, 교재도 보시면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인구 기출 반영해서 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나왔던 서술형 유형, 그림 그리기 유형, 아니면 그래프 그리기 유형 이런 거 적용해서 교재 만들어 놓았고요. 중요한 부분 제대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빈칸 혹은 색칠 제대로 칠해 놓았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던 고인고 파이널 암기 노트입니다. 제가 직보 혹은 직보 전주에 이 암기 노트를 드리게 되는데요. 고인고 통합과학의 경우 필기가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통합과학의 범위를 다소 넘어서거나 혹은 그걸 넘어서는 자료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필기를 모아서 모든 반마다 다 모은 다음에 제가 그것들을 정리한 자료를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트별로 풀이법의 핵심들 이런 거 정리해서 제가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것만 받아서 이것만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 예시까지도 포함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 보시면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예, 보인고 통합과학 만만하진 않지만 누구든 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고득점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보인고 통합과학은 토요일 6시 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